이 한 일가족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갈취한 이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심지어 이 피해자 가족에게 서로 성폭행을 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알려져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은 이 피해자는요, 50대 어머니와 세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심지어는 피해를 입은 기간이 무려 19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 19년 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거고, 예. 그러니까 2004년쯤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그러니까 뭐 거의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예. 2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계속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의아하실 것 같은데, 예. 바로 그 원인이 이제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 지금 무속인 부부로부터 이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피해 가족 중에서 50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남편과 이제 사별을 했다고 하고 예. 이제 사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무속인 부부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의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또 그리고 남편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가장이 돼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예.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이 아이들을 무속인 부부가 굉장히 잘 돌봐줬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보다 이 무속인 부부를 굉장히 의지했다라고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이 무속인 부부가요, 이 자신들을 따른 피해자 가족들을 지배한 방법은 이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파일 24 제작진이 그래서 이 사건 담당 검사와 직접 통화해 봤는데요. 이 담당 검사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죠. 어머님의 뭐 좀 그런 역할을 좀 배제를 시키고 피해자들의 거의 부모와 같은 노릇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지배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죠. 아이들이 성인이 이제 점점점 돼갈 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가족들로 하여금 그 잘못한 사람을 폭행을 하게끔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를 내 자식을 때리라는데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반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인 부부가 이 가족에 대해서 예.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식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한테는 예. 어머니를 폭행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배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한테 다른 가족을 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무속인 부부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있는데 예. 어머니가 예. 자기 자식들한테 도구를 사용해서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히게끔 그런 행위까지 시켰는데, 그러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4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 일가족은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도망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사생활이란 전혀 없이 멀쩡한 방을 두고도 이 비좁은 부엌에서 이 4명의 식구가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골집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요. 그 집에 뭐 창고를 포함해서 방이 5개 정도가 있었는데, 방에는 고양이 한 마리당 한 방씩 방을 사용을 했고, 우리 가족은 그 부엌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현관하고 바로 연결된 부엌. 아니 지금 고양이에게는 각각 방 한 칸씩을 주고 이 4명이나 되는 일가족은 고양이마도 못하게 그 좁은 부엌에서 지내게 했다고요? 네, 근데 그 부엌도 사실 온전한 그 실내라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옛날 집이기 때문에 부엌이 예. 바로 마당과 통하는 구조였는데요. 예. 이 고양이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부엌이랑 마당 사이에 문을 아예 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노출되는 구조가 됐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요, 가족들을 상당히 통제하는 데 이 구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무속인 부부 같은 경우에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어요. 이 가족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아, 혹시 도망갈까 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요, 무려 13대의 CCTV를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요, 예. 일단 이 무속인 부부, 본인들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한 영상을 협박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인데요. 예. 무속인 부부의 강요로 이 일가족들이 서로 간의 성추행을 자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요. 예. 이걸 거론하면서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거 제3자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풀겠다,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가족들 간의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성관계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 가족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또 지배하는 동안 이 무속인 부부가 수억 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이 기막힌 이 사건, 근데 어떻게 적발된 겁니까, 이게? 이웃들이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해서 이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야, 이웃들이요? 네, 지난 4월 무렵에 이 처음 접수된 신고가 발단이 된 건데 남매들 가운데 첫째가 굉장히 심한 폭행을 당한 채 가까스로 이웃집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주민이 경찰에 이 아이가 집에서 심한 폭행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예.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50대 엄마를 비롯해서 가족과 무속인 부분들 다 이 가족 간 다툼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웃 주민들이 다른 제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져줬어요. 예. 주민들이요, 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무속인들이 폭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경찰에 계속 한 겁니다.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무속인 부부는 자신들이 모함을 당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여러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요. 첫 재판 이번 주 목요일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